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친구들의 착한 보험 윤용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이 과연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요.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신 분들도 있고 운전자 보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700만 대라고 합니다. 18년도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21만 7,148건, 사망자는 3,781명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대형 교통사고 사망자가 3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만 다칠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상해 부위 중 머리 상해가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상해는 12.8%,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아주 위험한 사고죠.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죠. 운전을 하든 운전을 하지 않든 보장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도 필수로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배상의 주요 목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 보장이 주요 목적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이 준 피해나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및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이 중요하죠. 가입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미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 보장 영역은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 보장, 대인과 대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 주죠.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보장입니다. 형사적 책임 보장. 형사적 책임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벌금이라든가 형사비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형사적 책임이 보장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나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서 음주 무면허를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무면허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고 구상권으로 자기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범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피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차량 및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죠. 형사적 책임이란 11대 중과실 사고로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일까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보험료에 손실이 발생하죠. 잘 알고 정확하게 필요한 보장만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서 부과되는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 담보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보장하고 그 외에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은 벌금 담보에서 보장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비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고는 1대1로 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승합차와 사고 시 합의 대상은 수없이 많아지는데요. 보험이 없으면 재산이 거덜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버스 이런 차량과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합의금이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다면 구속이 되는데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공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보장되는 것이죠. 과거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5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 보험에서는 2천만 원 한도까지 상향되었으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부상치료비 특약으로 내 치료비도 보장해 주는 담보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한번 내원하더라도 교통사고 부상급수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상급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특약의 용어는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런 담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환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상해 급수로 1급부터 14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염자 근육긴장 정도만 하더라도 14급 정도의 상해 급수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과거에 이미 오래전 작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축소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향된 운전자 조건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로 14급 부상 시 최대 9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범위가 제일 넓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 한도는 5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하더라도 업계 한도가 50만원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법규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은 첫 번째 1번 신호
및 지시 위반. 2번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번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 위반. 4번 앞질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번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 위반. 7번 무면허 운전. 8번 음주 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9번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번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번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을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게 되면 보장보험료는 16,000원 정도, 여자일 경우에 8,6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최소 보험료가 만원대이기 때문에 만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료가 소요됩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빙판길 사고가 빈번합니다. 특히나 겨울철 사고 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담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과거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3천만원이나 5천만원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1억 한도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한도를 넉넉히 가지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 500만원, 300만원, 방어비용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과거의 약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업계 한도 지금 4천만원까지 가능하니까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으로 추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벌금 담보에 있어서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2천만원을 보장하였는데 스쿨존 사고 시 3천만원으로 법규 벌금형이 상향됐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이슈가 되었던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중 가중처벌 조항의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최고 구형 3천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도 2천만원의 보장을 하던 것을 3천만원까지 보장하실 수 있게끔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쿨존 사고 시에 의한 벌금 구형이 1,000만원 상향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신설되어 있는 담보, 벌금 담보들 중에 대물로 인한 벌금 구형 시 500만원을 보장해주는 담보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담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선택적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 앞전의 것들은 피해자를 위한 나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인 내가 다쳤을 경우에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추가 보장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자 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특히 직업 및 직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지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을 면책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었거나 운전 목적이 변경되었다거나 운전 여부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고지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전 병력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고지하여서
절차대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라 하여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병력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험금이 지급을 못 받거나 보험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기 있다면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증권을 재발급해서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한 다음 좀 더 상향된 조건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추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했던 상품에 대해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아니라면 추가 가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본 최소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10,000원을 추가해서 운전자 추가 보험을 상향할 것인지 혹은 기존 보험에서 운전자 특약을 삭제하고 다시 새로 구성을 할지 그게 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한번 설계를 해봐야 하니까 기존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존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증권을 확인하고 증권 분석한 후에 조정을 하는 게 나을지 추가로 변경하는 게 나을지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